이제 세일즈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세일즈라는 말을 딱 쓴 순간 이제 많은 분들이 뭐야 하실 거예요. 근데 세일즈라는 말 자체가 지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배운 지식을 활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나서 그 지식을 평소에 얼마나 활용을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저랑 배웠던 마케팅 지식이 지금 벌써 이유식을 4번이나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이유식 먹은 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이제 이걸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지식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초등교사였어요. 사기업도 아닙니다. 그냥 초등교사, 정말 공무원이죠, 공무원. 자, 제가 세일즈의 새라도 알았을까요? 뭐 전혀 몰라요. 인생에서 세일즈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세일즈라는 걸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세일즈를요, 지식이 있는 상태로 하면요, 이거는 판매예요. 근데 세일즈를 아무 지식이 없이 간다? 그러면 그건 사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물건을 판매하게 하는 건 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저랑 4차시까지 배웠으면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는 지식, 체험단하는 거, 기자단하는 거, 브랜드 블로그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판매, 세일즈를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어 이제 더 이상 안 쓸게요. 세일즈라는 단어 되게 부담스럽죠. 우리가 이제 어떤 매장이 그냥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상품, 체험단, 기자단, 브랜드 블로그, 삼총사, 체기부,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어디를 가실 거예요? 어느 매장 아니면 어느 분이 여러분의 마케팅 상품을 과연 구매하시고 그걸 가지고 매출을 올리실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를 가느냐 했을 때 그냥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화려하고 좋은 곳으로 가요. 어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좀 웃기겠지만 맥도날드. 자, 이거 보고 웃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 이런 곳 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파리바게트 이런 데들은 왠지 가기가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은 어느 곳이나 다 있고 뭔가 체계화돼 있으니까 가서 내가 파리바게트 이 케이크 가지고 체험단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아무데나 막 가면 안 돼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곳부터 가야 됩니다. 이런 곳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요.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가까운 곳을 가야 됩니다. 이 가깝다. 이 가깝다는 게 뭘 말할까요?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곳이. 자, 그럼 어디랑 가까울까? 첫 번째로는 우리 집, 내가 거주하는 곳이겠죠. 두 번째로는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직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이 놀러 다니는 동네, 이런 곳들 있잖아요. 자신만의 아지트 같은 곳. 왜 가까운 곳부터 가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송파구 오금동이거든요. 자, 만약에 오금동이 저희 집이에요. 근데 오금동에 어떤 매장이 생겨서 갔어요. 그러면요, 그 대표님한테도 우리 마케터는 하나의 잠재 고객이에요. 그러면요,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지금 블로그 마케팅을 해서 체험단 기자단으로 대표님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혹시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가요? 혹은 이런 키워드는 어떠신가요? 물어봤을 때 쉽게 거절을 못하는 게 저 사람도 오금동 사네? 여기 주민일 텐데 내가 혹시 막 뭐라고 매몰차게 했다가는 저 사람 플러스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게 안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내 잠재 고객, 나도 저 사람의 잠재 고객. 그러니까 훨씬 더 거절을 당할 확률도 줄고 조금 더 여러분의 말에 경청해 줍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동네도 마찬가지요. 장점 첫 번째, 잘 듣는다. 상대적으로 잘 듣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경험입니다. 할 말이 많아요. 여기 동네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편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희 집 주변이니까 삼겹살 집이라면 대표님 요즘에 여기 주변에 삼겹살 집 너무 많이 생겼죠. 그럼 대표님도 편하게 저기 있는 대박 삼겹살 저기 때문에 나 미치겠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박 삼겹살 거기 리뷰가 몇 개고요. 근데 맛은 별론 것 같던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안이 가능해요. 두 번째는요, 이것도 꿀팁입니다.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더 효과 측면에서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마케팅을 진행해요. 당장 집 주변에 있는 삼겹살집을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대표가 이럴 수 있잖아요. 이번 주 주말에 내가 급하게 체험단이 필요해. 혹은 이번 주 주말에 누가 와서 사진을 좀 찍어주면 좋겠어. 이런 말 할 때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요, 심리적 부담감이 생겨요. 인천이라 생각해봐요. 잠깐만, 나 주말에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나 약속 취소해야 되나? 이번 주말 못 간다고 해야 되나? 어떡하지? 다음 주에 몰아서 할까? 이런 것들이 광고 효과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집이랑 가까우면 대표님 이따가 오면서 찍어드릴게요. 혹은 출근하기 전에 대표님 잠깐 들릴게요. 이렇게 되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지고 광고에 대한 효과가 좋아지고, 광고 효과가 좋으면 광고를 지속하게 되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으로 가까운 곳부터 무조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까운 곳에 할 때 단점은 없냐?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단점, 나를 알아볼 수 있다. 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집 주변에 갔어요. 진짜 3-4번 갔어요. 왜냐면 가깝잖아요. 가까운 곳은 많이 가게 되거든요. 왜냐면 나도 먹고 싶으니까 삼겹살집에 3-4번을 갔어요. 안면도 친해졌고 사장님한테 명함도 줬어요. 근데 그때 2주일 있다가 저희 회사 단체 회식을 거기로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등에서 식은땀이 막 줄줄 나고, 사장님 제발 내 테이블 오지 마세요. 내 테이블 오지 마세요. 이렇게 했던 나를 알아볼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혹은 길 가다 마주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자, 이 단점 무서워서 가까운 곳 가지 말까 했을 때 저는 비추. 왜냐? 사장님이 나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건 내 생각인 거고, 사장님한테 나는 정말 스쳐가는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큰 장점을 보고 가까운 곳부터 가세요.
기준도 말씀드릴게요. 가까운 곳 하면은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1km 내외, 즉 걸어갈 수 있다.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건 좀 가까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을 안 하는 곳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가까운 데 가라니까 리뷰가 9,999개짜리를 가요. 막. 이게 리뷰가 꽉 찬 곳 있죠. 자, 이런 곳에 가요. 제가 왜 가느냐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리뷰가 많은 곳은 보통 손님들이 되게 막 바글바글하고 정신없거든요. 그런 곳은 자기도 뭔가 가기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하게 갔다가 편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보통 이렇게 리뷰가 많은 곳은 굉장히 장사도 잘 되고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은 뭐냐면 사장님을 만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 가신 여러분들은요, 거기 계신 분이 사장님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별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런 곳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기 포스기에 서 있는 사람이 사장님인지 저기서 막 지시하는 분이 사장님인지 여러분은 알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마케팅 안 하는 곳. 리뷰 수로 말할게요. 여러분이 마케팅 하는지 안 하는지 판별하기 어려우니까 리뷰 수가 10개에서 50개 정도면은 그냥 안 하는 곳 생각하면 돼요. 이게 왜냐면 연계를 찾기 쉽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자영업을 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한테 도움을 많이 구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지인들이 글을 써줘요. 누구나 블로거 지인들은 찾아보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뭐 한 3개, 5개, 10개 정도는 주변 사람이 써준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10개부터 50개 이 정도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데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까우면서도 마케팅을 안 하는 곳 가면 일단 여러분은 반 정도는 지금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빼야 된다는 곳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맥도날드, 파리바게트 같은 푸차, 프랜차이즈라고 하죠. 프랜차이즈는 빼고 들어가야 돼요. 간혹 용기 있는 분들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막 자기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서 마케팅을 해보겠다.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는요, 마케팅 제한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 중에서 선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초보자인데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서 마케팅을 해서 성공한다는 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니까 우리가 확률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먼저 여기부터 가세요. 가까우면서 마케팅 안 하는 곳. 여기서 쌓다가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되면은, 그리고 회사를 만들 정도가 되면 이제 그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까우면서 마케팅 안 하는 곳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곳은 1km 반경 내외라 했는데 도대체 가까운 곳에 있는 매장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 제가 했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가까운 건 어떻게 찾느냐? 이게 네이버 지도예요. 네이버 지도 보면요, 여러분이 위치를 이렇게 누르시면요, 자기 위치가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강변역이고요. 강변역 옆에 구의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 아까 역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강변역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딱 이렇게 잘라서 이 강변역에서 저가 1km 언더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1km를 생각을 해서 여기를 집중해서 갔어요. 자, 그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는 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구의역이 있고 건대역이 있으면 이게 처음에 마구잡이로 가면 이 매장을 갔는지 안 간지가 나중에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역으로부터 반경을 정하면요, 나중에 있는 여기 있는 A라는 매장은 본인이 안 간 거 알아요. 왜냐? 나는 구의역을 타겟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역을 보고 저를 보고 그 사이 1km 있는 반경 내에 있는 곳을 찾았는데, 이거를 도보로 다 다녀도 돼요. 근데 도보로 다니는 것도 좋지만 날이 너무 덥고 이제 날이 너무 춥고 하면은 네이버 지도에 보면 길찾기가 있잖아요. 이제 길찾기 가면은 거리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찾기를 해서 거리뷰를 해서 확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매장들이 보이죠? 그럼 매장들은 이제 저장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이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삼겹살집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면요, 맛집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맛집이 막 이렇게 떠요. 제 네이버 지도에. 그리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 술집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제 네이버 지도가 되게 알록달록하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거기만 가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곳 중에서 리뷰가 9,999개 빼니까 몇 개 빠져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만 가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지하철역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버스 정류장은 됩니다. 버스 정류장을 기점으로 해서 거리를 재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갈 곳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근데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그래도 한 번쯤은 돌아다니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직접 눈으로 보는 거. 왜냐면 네이버 지도가 기본적으로 6개월 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상 가면은 그 매장이 없어졌거나 혹은 좀 이전했거나 혹은 새로운 곳이 생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쯤 돌아다니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번 돌아다니면 그 대표님들의 그 매장의 상황을 알 수 있어서 진짜 좋아요. 예를 들면 실제로 제가 처음 했던 곳이 이제 유아 전동 자동차 매장,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매장인데 이건 실제입니다. 저희 집 주변이었어요. 리뷰가 10개 언더였어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봤단 말이에요. 모니터링 하니까 대표님이 그렇게 밖에 나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그 말은 뭐다? 장사가 잘 안 된다. 매장은 있고 리뷰도 적은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보니까 담배 피시고 가끔 이렇게 헤드폰 끼고 스타크래프트 하시고, 그걸 보고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한 번쯤은 걸어보자, 여기를. 그럼 실제 여기는 장사가 잘 되네, 여긴 장사 안 되네를 파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세일즈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세일즈 할 때 그럼 누구한테 말을 거냐 했을 때 처음 가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일단 무섭잖아. 막 무섭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무한테나 명함을 주거나 막 설명하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표를 만난 게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거기 있는 매니저님들이 실제로 그럴 거예요.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대표님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99%도 아니고 100% 전달 안 합니다. 여러분이 명함 줬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고 키워드 분석한 거 주면 다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무조건 대표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9,999개짜리는 대표를 만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분실수 쓰는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대표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근데 리뷰가 수가 적은 데는 그만큼 매장 규모도 영세하고 잘 안 되니까 대표님이 거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너무 좋아요. 자, 두 번째 뭐냐? 그럼 몇 시에 가야 될까?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 헷갈려 하세요. 제가 직장인분들한테는 그래서 세일즈를 퇴근하고 가지 말라고 해요. 보통은 직장인이니까 내가 퇴근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여러분이 퇴근했을 때는 그 매장도 가장 성수기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스러운 시간을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방문 시간은 평일은 이 오픈할 준비 시간이 있어요. 보통 10시에서 11시거든요. 이땐 대표도 보통 나와 있어요. 오전입니다. 주말은 보통 2시에서 4시 하면 이제 프리타임 좀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때 많이 가세요. 자, 그럼 뭐냐? 직장인은요, 평일엔 가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평일에는 네이버 지도도 찾아보고 거기에 맛집이 몇 군데 있나 체크도 해보고 새로 생긴 데가 있나 보고 걸어보고, 이거 평일에 하고 직장인은 주말에 갑니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실제로 수강생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A라는 분은요, 진짜 용감한 사람이어서 평일에 그냥 퇴근하고 나서 7시에서 8시에 닥치는 대로 매장을 다 열어요. 안녕하세요, 마케팅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마케팅 하실래요? 이렇게 해서 진짜 100곳을 넘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B라는 사람은요, 평일엔 아예 안 가. 평일에 조사만 해. 약간 진짜 공부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주말만 다녔어요. 10곳도 안 갔겠죠. 자, 누가 더 빨리 광고를 따고 더 성장을 했을까 했을 땐 압도적으로 B였어요. 여러분이 10곳, 100곳, 1000곳 가는 것도 너무 좋은데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표를 만난다 생각하고 직장인분들은 주말을 노리세요. 이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 봤을 때 약간 궁금하실 거예요. 100곳인데 지금 하나도 안 됐다고? 그러면 내가 도대체 세일즈 갔을 때 몇 퍼센트 확률로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자, 이거를요, 물론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저 같은 경우면 100곳 가면은 몇 곳을 성공할까요? 그러니까 머니테이크하는 거 다 떼고 회사 다 떼고 저라는 개인이 갔어요. 그러면요, 100군데 가면요 한 곳 성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1%. 그럼 여러분이 뭐야, 겨우 1%야 할 수 있겠지만 전 이 1%가 얼마나 희망적인 숫자인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한 곳이요, 한 곳이 만약 체험단 기자단이면요 마진은 20만원, 30만원이죠. 근데 이 한 곳이 만약에 브랜드 블로그면 한 곳당 80만원은 벌 거예요. 자, 그럼 이 중간값, 뭘 할지 모르니까 이 중간값은 50만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첫 달에 100곳을 갔다 하면 여러분 첫 달에 얼마 벌까요? 당연히 50만이죠. 그럼 두 번째 달은요? 자, 두 번째 달도 마찬가지로 50만이겠지만 두 번째 달은 첫 달에 50만원을 초과하니까 실제로는 100만원입니다. 그럼 세 번째 달은요? 150만원이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150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경험이 쌓이니까요. 광고 대행, 마케팅의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한번 일으킨 매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토어에서 물건을 한번 팔면요, 그 사람이 다음 달에 물건을 또 사줄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물건은 그 자체가 오래 가거든요. 근데 마케팅, 광고 대행은 한번 서비스를 경험했는데 괜찮다, 즉 매출이 괜찮다면은 그 다음에 계속 그걸 유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잘 쌓아놓으면 계단식으로 계속 매출이 올라갑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하면요, 여러분은 가까운 곳에 가야 되고요, 마케팅을 안 하는 곳에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내가 1% 확률이라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갈 때 그래도 이 1%가 이왕이면 1.2%가 되고 2%가 되면 훨씬 좋잖아요. 이런 확률, 전환율을 어떻게 올릴까? 그것은 여러분의 갈 때의 준비물에 따라서 다르게 될 거예요. 그럼 아까의 A 같은 경우는 100곳인데 실패했고 B는 10곳인데 성공했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이유예요. 그냥 꿀팁입니다. 여러분이 갈 때 전환율을 올리려면 여러분이 준비물을 가져가면 좋아요. 자, 그럼 그 준비물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오로지 그 예비 클라이언트, 그분이 봤을 때 정말 이 사람한테 맡기면 매출이 오르겠는데 이걸 보여줄 수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요, 키워드를 분석해서 가져가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가 송파구의 경찰병원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찰병원역에 있는 맛집을 갈 거면 여러분이 어떤 키워드로 체험단 기자단을 이분들한테 줄지를 미리 분석해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경찰병원역 맛집을 검색한 검색량, 그리고 경찰병원역에 있는 고깃집이면 경찰병원 고깃집, 오금역 고깃집, 가락시장역 고깃집, 가락시장 고깃집 등 이 주변에 있는 역과 해당 업종을 섞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가는 것과 키워드를 만들어 가는 게 완전 하늘과 땅이에요. 이 매장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말이 값어치가 없는 말이면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나름 우리 매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왔어. 대표님, 여기 가락시장 경찰병원역에 있는 고깃집들은요 이런 키워드를 잡으시면 좋아요.
주고요. 이런 키워드에서 제가 상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분석해온 걸 본 순간 매장 대표는 이 사람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나름 내 매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왔구나. 거기다가 이 사람은 여기 오금역 가까이 사네? 그러면 나한테 조금 내가 급하거나 할 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우리 주민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때마침 마케팅도 많이 안 한 곳이야. 마케팅이 필요한 곳이야. 그러면 더더욱 이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키워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이 키워드 분석은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글을 가져가시면 더 좋아요. 이 글을 가져가라는 게 글을 그 앞에서 멋지게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 체험단 기자단을 진행한다, 혹은 브랜드 블로그 진행한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블로거한테 글을 쓰게 할지를, 혹은 내가 글을 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그걸 완벽하게 써서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검색하다 가락시장역에 있는 고깃집, 경찰병원역에 있는 고깃집을 검색을 하다가 어떤 블로그가 진짜 글을 잘 썼어요. 내가 봐도 여기 고깃집 가고 싶게 그렇게 글을 썼어. 그럼 그런 고깃집의 글을 잘 캡처해가지고 본인이 이런 스타일로 글을 쓰겠다는 걸 어필하면 돼요. 왜냐면 이 사람 글체가 너무 좋으니까 나도 이런 스타일로 해서 정말로 먹음직스럽게 사진도 잘 찍어서 포스팅해서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어필하면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잖아요. 키워드 분석한 걸 보고 괜찮은데 싶으면서도 이제 뭐 딱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아리까리한 감정을 이런 글을 보면서 이제 확신이 되는 거죠. 이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인데 성실한 것 같고 키워드도 분석해왔고 글도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해.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마케팅을 한번 해보려고 했으면 충분히 이 사람이랑 연락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준비물 두 가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갔는데 만약에 사장님이 나이가 뭐 70이 다 되셨어. 정말 나이가 많으셔서 블로그를 아예 몰라. 자, 그런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과감히 나오시면 돼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정말 70살 되신 분에게 좋아,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해서 자, 이런 게 블로그고요, 네이버고요, 검색창이고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근데 이분은 이미 마음속에 이런 게 와닿지가 않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마케팅은 전단지를 뿌리는 거란 말이야. 그런 분한테 굳이 설명을 해서 설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 에너지 가지고 다른 곳 가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매장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 들으면서 막 지식이 쌓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쌓인 지식 어차피 실행 안 하면요, 다 똥이고 쓰레기예요. 긴 영상인 만큼 여러분 꼭 복습하시면서 이렇게 쌓인 지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당장 내 정말 집 앞에 있는 매장을 어떻게 하면 갈까, 여기에만 초점 맞추시고 실행하시면 성공할 거라고 좀 믿습니다.